지금 중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은 세계 선박 시장에 패권을 두고 수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꽉 잡고 있던 선박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 중국은 한국의 인재 유출과 기술, 도면 불법 복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추악한 편법이 항해를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로 이어질 줄은요.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지만 그게 결국 자충수가 되어 돌아온 중국.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추악한 이면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이라 믿는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 여러분의 댓글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불꽃을 전 세계에 밝힙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르스 닐센입니다. 열척 2조 원 납기 18개월. 회의실 스크린에 뜬 숫자 3개가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슬로 본사 12층 창밖으론 피오르 안개가 깔려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엔 오직 리우전이 내민 제안서 속 그래프만이 보였어요. 절반 가격, 절반 납기. 리우전은 화상 화면 너머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1세 중국 하이롱 조선 부총재.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 입꼬리엔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CEO님, 한국조선소는 척당 2,100억 원에 30개월을 요구하죠. 저희는 1,050억에 18개월입니다. 숫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CFO 에릭이 제 옆에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재무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리우전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공급 우선권 10년 보장, 추가 발주 시 가격 동결, 기술 이전 패키지 포함.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을 때 리우전의 미소가 깊어졌어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연간 생산량 40척, 자동화율 73%. 그리고 검증된 설계를 활용하니까요. 검증된 설계. 그 단어가 묘하게 귓전을 맴돌았지만 저는 그 위화감을 밀어냈습니다. 납기 지연 페널티는 매월 0.5%, 최대 10%까지 인정합니다. 지난 2년간 지연 사례는 0건입니다. 리우전이 실적표를 공유했어요. 28척 납품, 평균 납기 준수율 98.7%.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CEO님 결정은 속도입니다. 리우전이 마지막 한 방을 날렸죠. 지금 노르딕 세계 라이벌사가 같은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서명하는 쪽이 우선권을 가져갑니다. 48시간 들이죠. CTO 한스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설계 검증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저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열척 1조 500억. 18개월 후 인도, 북해 시장 점유율 19%에서 31%로 도약. 법무팀 계약서 검토 시작하세요. 제가 명령했을 때 한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라르스, 극저온 시스템 이력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선점이 우선이에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제안서를 다시 펼쳤어요. 1,050억, 18개월, 우선권 10년. 글자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는 시장을, 가격은 양심을 이깁니다. 리우전의 문장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 검토 의견란에 단 한 줄을 적었죠. 승인. 즉시 진행.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펜 한 획이 18시간 후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비명으로 돌아올지를. 사건의 반대 메모 127페이지 분량의 우려 보고서. 제 책상 위엔 경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오슬로 본사 이사회실 22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최종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재무 효과 플러스 4억 유로. 제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을 때 이사회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18개월 납기 척당 1,050억 원 10년 공급 우선권. 슬라이드를 넘길 때마다 찬성의 기류가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스가 손을 들었어요. 극저온 탱크 용접 이력이 불명확합니다. 하이롱 조선소의 LNG 운송선 누적 운항 시간은 8만 시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120만 시간입니다. 15배 차이죠.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스, 우리는 파일럿이 아니라 경영자입니다. 8만 시간이면 충분한 검증이에요. 그들은 검증된 설계를 사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품질 담당 이사 소피아가 끼어들었어요. 검증된 설계라는 건 복사된 설계란 뜻 아닙니까? 제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렸죠. 복사가 아니라 기술 이전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법무팀이 확인했어요. 하지만 실제론 문제가 있었어요. 리우 전이 보낸 기술 이력서 34페이지 중 핵심 용접 공정 6페이지가 비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걸 넘겼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노르딕 라이벌 세 곳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48시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려납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투표하겠습니다. 제가 선언했을 때 22개의 커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찬성, 반대, 보류. 제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30초가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어요. 찬성 18, 반대 4. 통과였습니다. 한스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어요. 저는 이 결정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128페이지짜리 기술 검토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죠. 용접 온도 편차 소재 인증서 누락, 극저온 사이클 테스트 부재. 붉은 글씨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열지 않았습니다. 한스, 당신의 우려는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 판단은 제 몫입니다. 효율이 품질을 이긴다는 가설, 이번에 증명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상하이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리우 전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파트너. 계약서에 전자 서명이 완료됐죠. 열척 1조 500억 원 18개월 납기. 그날 밤 한스가 남긴 보고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붉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극저온 시스템은 설계가 아니라 검수로 완성됩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덮고 서랍에 넣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다음 날 언론 보도 10건, 주가 상승 7%. 시장은 제 결정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18개월 후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옳았는지 한스가 옳았는지. 계약 체결 후 1년 6개월 북해 유전 해역. 첫 번째 LNG선 오로라 원이 노르웨이 베르겐 항을 출항한 지 정확히 18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오슬로 본사 관제실에서 실시간 모니터 12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극저온 탱크 사기 내부 온도 영하 162도, 압력 1.05바. 녹색 신호등이 화면 가득 켜져 있었죠. 순조로운 첫 항해였습니다. 출항 후 18시간 19분, 1번 탱크 멤브레인 진동 수치가 움직였어요. 0.08mm. 허용 범위는 0.16mm였습니다. 관제 요원이 말했어요. 시오님, 진동이 조금 높습니다. 선장에게 연락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17분 후 진동 수치가 0.11mm로 상승했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노란 경고등이 전멸하기 시작했죠. 토르스텐, 즉시 속도를 줄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분 뒤 1번 탱크 내부 압력이 급상승했어요. 1.05바에서 1.22바로 17초 만에 변화였습니다. LNG가 기화되고 있었죠. 부피가 600배 팽창했습니다. 빨간 경보가 12개 화면 전체를 뒤덮었어요. 경보 레벨 3 탱크 압력 위험. 관제실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토르스텐, 지금 무슨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멤브레인 용접부에서 균열 의심됩니다. 선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배경에서 비상벨 소리가 들렸어요. 1번 탱크 압력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원 대피 명령을 내리세요. 제가 소리쳤을 때 화면 속 오로라 원에서 흰 증기가 솟아올랐어요. 압력은 계속 올랐죠. 1.42바, 1.51바.
8분 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 1번 탱크 상부에서 푸른 불꽃이 터졌어요. 부분 폭발이었죠. 선체가 흔들렸습니다. 카메라 3대가 꺼졌어요. 관제실 스피커에서 굉음과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원 37명 중 3명이 화상을 입었어요. 바다가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출항 후 18시간 52분. 2조 원짜리 LNG선 10척 중 첫 번째 선박이 북해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한스가 남긴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극조온 시스템은 설계가 아니라 검수로 완성됩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몇 시간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22명 전원이 참석했어요. 에릭이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습니다. 화상 3명, 경상 7명이에요. 하지만 1번 탱크는 완전 파손, 2억 유로 손실입니다. 소피아가 폭발 원인 1차 분석 보고서를 배포했죠. 멤브레인 용접부 열응력 집중, 극저온 사이클 반복 시 균열 발생. 모두 한스가 6개월 전 경고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한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이미 말했습니다. 하이롱 조선소는 검증된 공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도면만 복사했지 품질 철학은 복사하지 못했습니다. 한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율이 품질을 이겼습니까?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잘못입니다. 한스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4억 유로를 벌려다 20억 유로를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오로라 라인 LNG선 폭발 사고. 10개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했어요. 다음 날 주가가 18% 폭락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한스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28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죠. 마지막 페이지에 한스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싣고 갑니다. 18시간 만에 무너진 효율. 이제 저는 알았어요. 가격이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 거였죠. 폭발 후 72시간 국제해사조사단 9명이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단장 스벤이 첫 질문을 던졌어요. 하이롱 조선소의 품질 인증서를 제출하십시오. 저는 34페이지짜리 기술 이력서를 꺼냈죠. 스벤이 그걸 펼쳤을 때 표정이 굳었습니다. 6페이지가 비어 있군요. 극저온 용접 공정 상세 기록이 누락돼 있었어요. 성급협회 조사관 마르틴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로라 원잔의 분석 결과입니다. 멤브레인 용접부 단면 사진이 나타났어요. 용접선을 따라 미세한 균열 47개가 보였습니다. 이건 냉간 균열입니다. 극저온 환경에선 치명적이죠. 불순물입니다. 황성분이 허용치에 3배 검출됐어요. 인성분도 2배였습니다. 이건 저급 합금강에서 나타나는 수치죠. 한스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6개월 전 요청한 추가 검증 목록입니다. 극저온 사이클 테스트 미실시, 용접부 비파괴 검사 2단계 생략. 총 23개 항목이 누락돼 있었어요. 스벤이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 한빛조선의 동급 선박 검수 기록입니다. 348페이지였어요. 용접 1m당 14단계 검증, 극저온 사이클 테스트 127회 반복, 제3자 검증 기관 6곳 참여. 하이롱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설계는 비슷했습니다. 스벤이 두 도면을 나란히 펼쳤어요. 하지만 용접 온도 편차를 보십시오. 한빛조선은 섭씨 880도에서 920도 40도 편차. 하이롱은 850도에서 950도 100도 편차. 이 차이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한스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하이롱 조선소 내부 회의록입니다. 비용 목표 달성을 위해 검수 단계 축소 승인. 회의 참석자 명단에 리우 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품질 조작입니다. 스벤이 선언했습니다. 설계는 복사했지만 양심의 공정은 복사하지 않았어요. 조사단이 떠난 후 한스가 제 옆에 앉았어요. 라르스, 이젠 알겠습니까?
도면은 훔칠 수 있어도 검수의 철학은 훔칠 수 없어요. 바다는 서류가 아니라 진심을 검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6개월 전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4억 유로 때문에 23개 검수 단계를 포기했어요. 그 대가가 20억 유로입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아직 9척이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십시오. 한국에 가십시오. 진짜 검수가 뭔지 보고 오세요. 그들은 도면을 파는 게 아니라 약속을 용접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한빛조선 홈페이지를 열었어요. 극 좋은 기술 40년 누적 운항 120만 시간 무사고 기록. 저는 전화기를 들었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복제는 공정을 베끼지만 바다는 철학만을 받아들인다. 한스의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내일 한국에서 그 철학을 배우러 갑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출발 후 11시간째였습니다. 거제도까지 6시간. 밤 11시 호텔 창밖으로 조선소 크레인 12대가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죠. 여기선 밤에도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한빛조선 본관에서 박서진을 만났습니다. 검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키 175cm, 짧은 백발, 날카로운 눈빛. 환영합니다, 닐센 COO. 그의 손은 거칠었어요. 오랜 현장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박서진이 헬멧을 건넸어요.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빠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영하 5도. 지하 3층 극저온 실험동이었습니다. 거대한 탱크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높이 8m, 지름 4m. 박서진이 가리켰습니다. 저희 탱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하이롱 조선소 샘플이에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3개월 전 상하이 전시회에서 샘플을 구매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지금부터 영하 196도 동시 냉각을 시작합니다. 액화질소 주입 시작. 하얀 증기가 두 탱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빠르게 떨어졌어요. 30분 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한빛 탱크는 균일하게 냉각됐어요. 온도 편차 2도. 하지만 하이롱 탱크는 편차가 13도였습니다. 온도 불균형입니다. 단열재 접착이 불균이라면 냉각 속도에 편차가 생기고 그게 응력을 만들어요. 멤브레인 진동 센서 데이터가 나타났죠. 한빛 0.03mm, 하이롱 0.09mm. 3배 차이였어요. 이제 사이클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영하 196도에서 상온으로 그리고 다시 영하 196도로 10회 반복합니다.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차이가 벌어졌어요. 하이롱 탱크의 진동이 0.12mm로 증가했습니다. 허용치를 넘었죠. 경보음이 울렸어요. 3회 만에 허용치 초과입니다. 7번째 사이클 하이롱 탱크에서 균열 경보가 울렸습니다. 용접부 스캔 결과 미세 균열 3개 발견. 박서진이 테스트 중단을 지시했어요. 위험합니다. 실제 바다였다면 가스 누출로 이어졌을 겁니다. 한빛 탱크는 10회를 완주했습니다. 균열 제로. 박서진이 리포트를 펼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롱 탱크는 실전 운항 불가 판정입니다. 18시간 만에 터진 오로라 원이 떠올랐습니다. 7회도 못 버틴 하이롱 탱크, 그게 바다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제가 물었을 때 박서진이 금속 조각 2개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도면으로 만든 용접 샘플이에요. 왼쪽은 저희, 오른쪽은 하이롱입니다.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한빛 샘플은 결정 구조가 균일했어요. 하지만 하이롱은 입자가 불규칙하고 검은 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불순물이에요.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린 용접 1m에 12분을 씁니다. 온도 섭씨 900도 유지, 냉각 속도 시간당 50도, 용접사 호흡까지 관리해요. 0.01초 차이로 품질이 달라지거든요. 하이롱은 1m에 7분을 씁니다. 빠르죠. 하지만 금속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린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용접합니다.
영하 196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약속이요. 그게 40년 무사고의 비밀이에요. 도면은 복사할 수 있지만 이 철학은 복사 못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억 유로를 아끼려고 12분을 7분으로 줄인 거였어요. 5분 차이가 18시간 만에 폭발을 만들었죠.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이 옳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기선 효율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이롱 계약을 파기하고 한빛조선과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로요. 손실은 1조 5천억 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신뢰의 원가는 지금 지불해도 불신의 비용보단 싸다는 걸요. 거제도에서 오슬로로 돌아온 건 3일 후였습니다. 공항 택시에서 한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오늘 저녁 7시 전원 참석 필수입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저녁 7시 이사회실. 22명 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하이롱 조선소 계약 파기 및 한빛조선 재발주 제한. 제목만으로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총 손실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약금 3천억 원, 지연 손실 7천억 원, 보험료 인상 2천억 원, 신용등급 하락 추정 3천억 원. 합계 1조 5천억 원. 미쳤습니까? 에릭이 일어섰습니다. 1조 5천억이면 회사 순이익 2년치예요. 주가는 30% 폭락할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왜 회사 전체가 감당해야 합니까? 제가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에릭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6개월 전 한스의 경고를 무시한 건 저예요. 4억 유로에 눈이 멀어 23개 검수 단계를 포기했죠. 그 결과가 18시간 만에 폭발입니다.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거제도 극좋은 실험 영상을 재생했어요. 한빛 탱크는 10회 사이클을 완주했고 하이롱 탱크는 7회 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게 개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스가 자료를 배포했어요. 한빛 조선과 하이롱 조선소 비교 분석 보고서. 검수 단계 비교. 한빛 16단계, 하이롱 14단계. 용접 시간 비교. 한빛 1m당 12분, 하이롱 7분. 이건 비용 차이가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예요. 한빛은 배가 아니라 약속을 만들어요. 40년 무사고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한빛조선 견적은 얼마입니까? 열척 총액 2조 2천억 원, 척당 2,200억 원. 하이롱보다 1조 2천억 원 비쌌어요. 납기는 24개월, 하이롱보다 6개월 길었죠. 경쟁력은 가격이 아닙니다. 신뢰예요. 20년 운용 기간 총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하이롱 선박은 초기 비용 1조 원, 유지보수 포함 총 5조 4천억 원. 한빛 선박은 초기 비용 2조 2천억 원, 총 3조 8천억 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빛이 1조 6천억 원 저렴했습니다. 이사 7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표하겠습니다. 22개 커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찬성 13, 반대 9. 통과였습니다. 에릭이 일어났어요. 이건 도박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명하겠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것보단 나아요. 회의가 끝난 건 밤 10시였어요. 저는 계약서 초안 2부에 서명했습니다. 하이롱 해지 통보서, 한빛조선 발주 의향서. 다음 날 아침 리우 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위약금 3천억 원은 다음 주 송금 예정입니다.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오로라 라인, 중국 하이롱 계약 파기, 한국 한빛조선과 재계약. 1조 5천억 원 손실 감수 결단. 다음 날 주가가 22% 폭락했습니다. 투자자 설명회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CEO는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았죠. 사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24개월 후 한빛조선 선박이 인도되면 그때 평가받겠습니다. 그날 밤 아내 잉그리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옳은 길이에요. 1조 5천억은 비싸지만 다시 18시간 만에 배가 터지는 것보단 싸죠. 자랑스러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가격이 아니라 신뢰를 샀어. 서재에 혼자 앉아 한스의 보고서를 펼쳤어요. 바다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싣고 갑니다. 저는 그 문장 아래 한 줄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신뢰의 원가는 결국 가장 싼 투자다. 계약 파기 발표 후 48시간. 국제회사기구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런던 본부 11월 5일 오전 10시. 11월 4일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스가 서류 뭉치를 건넸죠. 각국 해운사 동향 보고서. 발주 취소 17건, 계약 재검토 중 29건, 인도 거부 8건. 모두 하이롱 조선소 관련이었어요.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머스크 라인이 하이롱 계약 5척을 취소했어요. 보험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로이드 보험조합이 하이롱 선박 보험 인수를 전면 중단했어요. 국제회사기구 본부. 회의실엔 52개국 대표 78명이 모여 있었어요. 사무총장 키타크림이 망치를 두드렸죠. 오늘 우리는 LNG 운송선 안전기준 긴급 재검토를 논의합니다. 노르웨이 해사청장이 오로라 원 사고 보고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출항 후 18시간 멤브레인 균열, 부분 폭발.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시스템적 품질 결함입니다. 한국 대표 김태영이 발표했습니다. 비교 분석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은 용접 1m당 14단계 검증, 중국은 9단계. 극저온 사이클 테스트 한국 127회, 중국 38회. 품질 격차는 설계가 아니라 공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용접 품질 관리 최소 기준을 신설하자는 거였어요. 1m당 검증 단계 12회 이상, 극저온 사이클 테스트 100회 이상, 독립 검증기관 4곳 이상 참여.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78명 중 63명이 찬성했어요. 새로운 안전기준이 통과됐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계약도 소급 적용. 다음 날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국제회사기구 LNG선 안전기준 대폭 강화. 중국 조선소 타격 불가피. 한국 조선소 수혜 전망. 일주일 후 북미 선사들이 움직였어요. 미국 EXXONM OBIL이 한국 조선소 3곳과 접촉했습니다. LNG선 12척 발주 의향.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TOTA LENERGIES가 한빛 조선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숫자로 나타났어요. 하이롱 조선소 신규 수주 제로, 기존 계약 취소 누적 47척. 반면 한국 조선소 3사 신규 수주 합계 89척, 금액 18조 원. 시장 지형이 6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리우 전액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긴 편지였어요. 우리의 오만을 인정합니다. 빠른 길만 보고 옳은 길을 보지 못했어요. 18시간 폭발은 우리가 자초한 재앙입니다. 이제 배우겠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기술 제휴를 추진 중입니다. 단순 도면 구매가 아니라 검수 철학까지 배우려 해요. 5년 계획으로 용접사 300명을 한국에 파견합니다. 빠른 길 대신 옳은 길을 걷겠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결단이 업계 전체를 바꿨어요. 12월 중순 거제도에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박서진이 안전모를 건넸죠.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24개월 후 이 철판이 약속으로 완성돼요. 첫 용접 불꽃이 터졌습니다. 용접사가 토치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1m에 12분, 온도 섭씨 900도 유지. 감독관 2명이 스톱워치와 온도계를 들고 지켜봤죠. 6개월 전 제가 포기했던 5분, 그게 만드는 차이를 이제 알았어요. 저녁 만찬에서 박서진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신뢰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24개월은 길지만 우린 서두르지 않아요. 배가 아니라 약속을 만드니까요. 24개월의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해운 시장이 움직이고 안전 기준이 바뀌고 신뢰의 가치가 재평가됐습니다. 1조 5천억 원의 손실, 그 대가로 얻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계약 체결 후 30개월 거제도 한빛조선 부두. 긴 기다림 끝에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LNG선 인도식이에요. 약속이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오로라 퓨처라는 이름이 선체에 새겨져 있었어요. 길이 295m, 폭 46m.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박서진이 안전모를 건넸어요. 마지막 검수를 함께 보시죠. 급 좋은 탱크실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탱크 사기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멤브레인이 완벽했습니다. 용접선을 따라 손을 대봤죠. 이음새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종 검수 결과입니다. 급 좋은 사이클 테스트 152회 완료, 멤브레인 진동 최대 0.03mm, 용접부 비파괴 검사 전수 통과. 독립검증기관 6곳이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들이 증거예요. 도면이 아니라 철학으로 만든 배입니다. 오후 2시 인도식이 시작됐습니다. 부두에 500명이 모였어요. 박서진이 먼저 연단에 올랐습니다. 우린 약속을 받았습니다. 빠른 배가 아니라 안전한 배, 싼 배가 아니라 신뢰받는 배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18시간의 폭발, 1조 5천억 원의 손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효율이 아니라 철학을. 손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어요. 리우전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왔죠. 깊이 사과드립니다. 리우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속도와 가격에 눈이 멀었어요. 설계를 복사했지만 영혼의 공정을 배우지 못했죠. 18시간 폭발은 우리의 오만이 만든 참사입니다. 그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하지만 이제 배웁니다. 하이롱은 변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3곳과 기술 제휴를 체결했죠. 용접사 380명을 한국에 파견해 검수 철학을 배우고 있어요. 빠른 길을 버리고 옳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진이 일어났습니다. 환영합니다. 바다는 국적을 묻지 않아요. 오직 진심만 검사하죠. 함께 배웁시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동반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리우전에게 다가갔어요. 고개를 숙일 필요 없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당신의 용기가 우리를 깨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후 4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째, AI 자율 운항 시스템. 둘째, 암모니아 추진 시스템. 셋째, 수소 연료전지 하이브리드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바다를 바꿉니다. 오로라 라인의 향후 발주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한빛조선과 연간 4척씩 계약했어요. 총 40척, 8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관계에 투자해요. 기자회견이 끝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부두의 오로라 퓨처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북해에서 터진 오로라 1, 그 악몽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조 5천억은 비쌌지만 배운 건 값을 매길 수 없어요. 효율보다 철학을, 가격보다 신뢰를. 바다가 당신을 인정했어요. 그날 밤 만찬이 열렸습니다. 용접사들, 검수 담당자들, 설계 엔지니어들. 오로라 퓨처를 만든 사람들이었죠. 한 용접사가 말했습니다. 1m에 12분, 40년 동안 똑같이 해왔어요. 빠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 금속이 거짓말을 해요. 느리지만 정직하게,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박서진이 작은 상자를 건넸죠. 선물입니다. 용접 샘플 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로라 퓨처의 첫 용접 조각이에요. 12분의 약속 기억하세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착공식 때 뵙죠. 다음 10년을 함께 만듭시다. 오슬로에 도착했을 때 본사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환영합니다, CEO. 에릭이 말했습니다.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시가총액이 40% 올랐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창밖으로 오슬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오로라 퓨처가 곧 저 부두에 도착할 거예요. 첫 상업 운항을 시작하죠. 이번엔 18시간이 아니라 오래 갈 겁니다. 실내로 만든 배니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리우 전이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셨습니까? 네, 방금 사무실에 왔어요. 상하이 공항이에요. 곧 회사로 갑니다. 오늘부터 품질 혁신 태스크포스 첫 회의예요. 함께 갑시다.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바다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스의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어요. 바다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싣고 갑니다. 그 아래 제가 추가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뢰의 원가는 결국 가장 싼 투자다. 이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복제는 공정을 베끼지만 바다는 철학과 신뢰만을 받아들인다. 불을 끄기 전 박서진이 준 용접 샘플을 다시 봤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지만 거기엔 12분의 호흡이 40년의 철학이 녹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걸 보며 기억할 겁니다. 빠른 것보다 옳은 것을, 싼 것보다 신뢰받는 것을. 오슬로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로라 퓨처가 곧 저기에 정박할 겁니다. 18시간이 아니라 긴 세월을, 효율이 아니라 신뢰를, 가격이 아니라 철학을 싣고. 바다는 기다리고 있었고 우린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항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뉴스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